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버크셔 1975년 편. 최악의 보험년. 그런데 버핏은 다음 해를 준비했다. 여러분, 1975년은 버핏이 좋은 말로 포장하기 어려운 해입니다. 버핏이 레터에서 이렇게 말해요. 작년에 1975년 전망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 예측이 괴로울 정도로 정확했다. 오늘은 1975년을 아주 쉽게 핵심만 잡아드릴게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험이 크게 흔들렸지만 버핏은 회사의 엔진을 고치고 다음 해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은 나쁜 해를 보는 눈을 하나 얻어가게 될 겁니다. 1. 1975년 성적표. 겉으로는 이익, 속으로는 찝찝함. 1975년 버크셔는 이익이 나긴 났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 중 일부가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성격의 항목이 섞였기 때문이에요. 버핏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올해만 좋은 숫자는 의미가 약하거든요. 버핏이 보고 싶은 건 매년 반복해서 나오는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1975년은 숫자보다 내용이 중요한 해입니다. 이 텍스타일, 상반기는 최악, 하반기는 반전. 이제 사업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타일 섬유 사업입니다. 1975년 상반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공장 가동을 크게 줄였고 사람도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번 침체는 이상하게도 짧고 날카로운 침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업계 전체가 예전처럼 재고를 잔뜩 쌓지 않았거든요. 주문이 줄면 생산을 바로 줄였고 그래서 창고에 물건이 산처럼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조금만 살아나도 공장은 빨리 회복됩니다. 버핏은 이걸 V자형 불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깊게 내려갔지만 회복도 빨랐다는 뜻이죠. 그리고 4분기에는 텍스타일이 꽤 좋은 이익을 냅니다. 여기서 버핏이 하나 더 합니다. 1975년 4월에 뉴햄프셔의 섬유 관련 공장 2곳을 인수합니다. 인수할 때는 손실 상태였는데 운영을 고치고 업황이 살아나면서 이익이 나는 상태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버핏은 공장을 키우겠다고 말하면서도 새 설비에 큰 돈을 쏟아붓는 건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버핏식 경영입니다. 사업을 키우더라도 돈이 묶이는 방식으로는 키우지 않는다. 3. 1975년의 진짜 문제. 보험, 업계 최악의 해. 자, 이제 1975년의 핵심입니다. 보험입니다. 버핏은 1975년을 손해보험 업계 역사상 최악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크셔도 그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보험은 이렇게 돈을 법니다.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1975년에 지급해야 할 돈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늘었다는 겁니다. 왜 늘었냐? 첫째, 수리비와 치료비 같은 실제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버핏은 이런 비용이 일반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소송과 배상금이 커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소송이 늘고 배상 기준이 세졌다는 뜻이에요. 버핏은 이걸 사회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생각했던 룰이 바뀐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는 어떻게 되냐? 보험료는 천천히 오르고 지급 비용은 빨리 오르니 보험은 팔수록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1975년의 보험이 바로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버핏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버크셔 보험은 1975년에 특히 결과가 나빴던 분야.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같은 쪽 비중이 높았다고요. 즉, 환경도 나빴고 우리 포지션도 불리했다는 겁니다. 이게 버핏의 장점이에요. 업황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치도 같이 인정합니다. 4. 그래도 버핏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구분한다. 1975년 보험이 전체적으로 나빴다고 해서 버핏은 전부를 한 덩어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아진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역 기반 보험 중 일부는 그래도 기준이 잘 지켜졌고 손해가 크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쉬운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보험에는 컴바인드 레이쇼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을 팔아서 본전이냐 손해냐를 보는 숫자예요. 100보다 낮으면 보험을 팔아서도 이익이 남습니다. 100보다 높으면
보험을 팔수록 손해가 납니다. 버핏은 보험을 볼 때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1975년은 많은 보험사들이 이 숫자가 무너진 해였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1976년에도 이 숫자를 100 아래로 만들기 어렵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버핏입니다. 좋은 말로 포장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할 땐 그냥 힘들다고 말합니다. 5. 중요한 변화. 버핏은 문제를 인정하고 사람을 바꾼다. 1975년에 버핏은 보험 쪽에서 경영진 교체도 합니다. 특히 성과가 계속 나쁘던 곳은 사람을 바꾸고 언더라이팅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옵니다. 나쁜 해에 중요한 건 운이 나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바꿀 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버핏은 그걸 합니다. 6. 은행. 이럴 때 안정적인 돈줄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준다. 1975년 은행은 버핏이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대출은 해줬는데 떼일 돈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많이 들고 있어. 은행이 매우 안전하게 운영됐다. 이런 은행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더 빛납니다. 버핏이 은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황에도 돈을 벌고 불황에도 크게 망가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이 흔들릴 때 이런 안정적인 축이 있으면 회사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7. 버핏이 10년을 돌아보며 말한 진짜 목표. 1975년 레터에서 버핏은 10년 회고를 합니다. 그 회고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섬유회사에서 여러 사업을 가진 투자회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버핏이 강조하는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보수적인 재무. 둘째, 높은 유동성. 셋째, 장기적으로 산업 평균을 넘는 수익률. 이건 멋있는 말이 아니라 위기 때 회사를 살리는 실제 원칙입니다. 8. 오늘의 교훈. 투자자가 바로 써먹는 5가지. 이제 오늘의 교훈을 정말 쉽게 바로 써먹게 정리할게요. 첫째, 올해 숫자가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되는가를 보세요. 일회성 이익은 기분만 좋고 실력은 아닙니다. 둘째, 보험은 보험료보다 나중에 나갈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보험의 원가가 먼저 튀어오릅니다. 셋째, 보험은 100 이하의 기준을 지키는 회사만 오래 갑니다. 콤바인드 레이쇼가 100 아래로 내려오는 회사는 드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넷째, 나쁜 해에 중요한 거는 핑계가 아니라 수정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기준을 바꾸고 물량을 줄이는 결단. 이게 회사의 생존을 만듭니다. 다섯째, 불황에는 안정적인 돈줄이 회사를 살립니다. 은행처럼 위기에도 망가지지 않는 축이 있으면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 편 1976년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1975년의 바닥을 확인한 버핏이 1976년에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여전히 위험한지를 훨씬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기업이 실적이 나빠졌을 때 가장 먼저 뭘 보시나요? 가격을 올릴 힘이 있는가? 부채와 현금이 얼마나 있는가? 경영진이 문제를 인정하는가? 사업이 불황해도 버틸 구조인가? 구독해두시면 1965년부터 이어지는 흐름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복리 엔진으로 변하는지 끊김없이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